네, 2025년 1월 21일 이정훈입니다. 내란 만들기에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근데 매우 다급해지는 모습입니다. 무리수를 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계엄을 내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사태를 폭력, 그걸 또 내란으로 몰고 갔죠. 그리고 또 내란을 만들어서 그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사건 선동 혐의를 받았던 그때 5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사건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큰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선동했다. 서부지법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동했다라고도 민주당은 주장할 겁니다. 5명이 숨졌고 상당히 미국에 충격을 줬던 의사당 난입사건, 그 배후에 있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관련자 모두를 사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주범으로 몰려고 하는 민주당과 사법기관의 작태에 큰 브레이크가 걸 수도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야당은 지금 모순된 작전을 쓰고 있다. 스스로 발목에 엉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출석해서 심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군 서울지구 병원을 방문했죠. 거기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시각에 공수처는 또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내서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돌아오면 또 조사하겠다, 구인하겠다 뭐 그러고 갔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국군 서울지구 병원 가는 바람에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어떻게 하든 자기네가 수사해서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가 있다, 뭐 이걸 증명하려고 길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걸려들지가 않네요.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할 때는 뭐 기관도 동원하고 경찰도 동원하고 그다음에 야당도 지원했으니까 됐지만은 지금 체포해놓고 나서는 스스로 이제 내란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잘 못 잡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중심이 된 국회는 지금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죠. 내란 국조를 합니다. 이 의원들이 합참에 있는 결심지원실, 지통실 안에 있는 이건 상당히 좀 비밀스러운 기관인데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뭐 국정조사를 핑계로 다 들여다보는 거죠. 네, 이 중에 어떤 의원이 어떻게 이북하고 중국하고 연결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방사의 삐안벙커도 상당히 중요한 데죠. 삐안벙커는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 군지휘부, 국가지휘부가 들어가서 싸워야 하는 곳인데 이런 데를 다 둘러봤습니다. 이유는 삐안벙커의 어느 곳에다가 계엄을 하게 되면 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힘당 대표 이런 사람들을 그쪽에다 구금하라 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확인하려고 다 둘러봤습니다. 그거 뭐 굳이 확인해야만 아는 건지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만 이 삐완벙커 건은 그 해군 준장이죠. 김대우라고 방첩사의 수사단장인데 그가 국회 국방위에 출석했을 때 자신의 상사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구금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언급하는 바람에 이게 알려졌습니다. 그때는 삐안벙커가 사람들을 구금하기에 마땅치 않다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 후에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누구누구를 체포하라는 명단을 불러주는 걸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을 하게 해달라라는 걸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 뭐 조국, 정청래, 김어준, 김명수, 김민석, 박찬대,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런 사람들이 권순일 등이 체포 대상자였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삐안벙커를 갖고
또 합참 결실실도 가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러고는 이제 계엄을 내란으로 보고 민주당이 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계엄이 내란인가요? 그러면 누구를 내란이라고 하면은 당시의 국가 지도부를 뒤엎는 건데 국가 지도부가 한 게 계엄인데 이게 내란이 되나? 이 내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계엄이 위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계엄이 내란일 수는 없으니까 계엄이 헌법을 어겼다. 그래서 이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즉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다. 포괄형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걸 가지고 국회 해산하면 안 됩니다. 헌법상으로 계엄을 하더라도. 그래서 위헌으로 보고 내란으로 규정하려고 그러는데 위헌이면 위헌인지 이게 내란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내란으로 몰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런 내란을 했다고 칩시다. 계엄을 했다고 봐도 좋고요. 이때 동원한 세력이 누굽니까? 계엄군이잖아요. 그럼 그때 출동했던 공수여단, 또 707부대, 또 정보사부대 이런 사람들이 계엄군인데 계엄군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을 이제 내란군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이제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령할 때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서부지법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경찰이 경비를 약하게 한 건 틀림없습니다. 3,000명 이상이 있던 경찰 부대원들을 1,000명 이하로 줄이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더 사람들은 흥분할 수 있는데 줄이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사람들을 폭도로 몰고 있습니다. 이들을 폭도로 모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동에 관여한 폭도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가볍게 여기면 험제도 위험에 빠질지 모른다. 다시는 이런 폭동을 꿈도 꾸지 못하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질서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부지법 사태를 누가 지휘했느냐?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했습니까? 12.3 계엄은 윤 대통령이 출동한 계엄군들, 그들이 내란을 일으킨 건지 계엄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윤 대통령이 지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본인이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근데 그날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을 받던 날은 19일 날이죠. 아니 19일이 아니구나. 그날은 윤 대통령 구속돼 있었으니까 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거기 들어가게 했나? 그리고 지휘공란을 막론하고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를 처벌해라. 이렇게 정청래는 이야기합니다. 정치권에서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윤상환 의원이 17명에 대해서 훈방 조치될 것이다라고 한 거는 낮에 담을 넘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정도는 훈방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밤에 새벽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가 했느냐. 지금 이거를 내란으로 몰고 싶은데 지휘부가 윤석열이다라고 딱 말하면 좋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으니까 정신적으로 뭐 경제 공동체도 있는데 정신 공동체로 해서 윤석열이 했다라고 뭐라도 다고 보는 건가? 네. 폭도란 단어를 썼어요. 저의 관점에서는요. 폭동, 소요, 소란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서부지법 사태 갖고는 소요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규모가 작아요. 그냥 소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폭동은 뭐 더더군다나 아니고 뭐 무장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난입 정도. 그러니까 이래서 저는 그냥 서부지법 사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거를 폭도로 몰고 가서 이걸 내란으로 하고 싶은 거죠. 폭력 내란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계엄 내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이 내란 상태로 해서 내란의 내란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하야시키고 하겠다는 건데,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 나와서 내가 왜 계엄을 해야 됐냐? 지금 내란에 가까울 정도로 국정을 마비시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서
누가 내란을 한 건지가 이제 헷갈리게 됐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졌을 때, 바이든한테 졌을 때,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미 의사당에 난입을 했었죠. 그때 5명인가 숨졌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일이 생겨서 다들 놀래고 아주 그냥 트럼프에 대해서 혀를 찾는데,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백악관에 떡 들어오니까, 그리고 멜라니아하고 댄스도 추고 이 칼을 들고 막 춤을 추고 하니까, 이야, 사람들이 참 트럼프에 대해서 혀를 차면서 굴복하는, 인정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그 의사당 난입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또 형을 받은 사람들은 감형해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어쩌면 서부지법 사태는 윤 대통령을 살려낸 사건이 돼서 이 야당의 무도한 입법 독재에 저항한 민주행동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꾸로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어쩌고 했다는 거를 그게 윤 대통령이 지시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국회 해산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구속영장을 그걸로 근거로 증거인멸 발부한 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사법부가 크게 오심을 했다, 오판을 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디로 춤을 출지도 모릅니다. 근데 트럼프가 4년 전에 저 의사당 난입, 그리고 그는 계속 기소를 당했습니다. 근데도 기소를 뚫고 나왔죠. 사람들은 이 트럼프를 5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이재명과 비교하는데, 저는 트럼프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하고 싶어요. 윤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와 비슷한데, 트럼프는 살아서 돌아왔거든. 트럼프에 대해서는 특검도 있었는데 특검이 실패했죠. 그리고 그 특검했던 사람이 다시 추진했지만은 결국은 그는 사임하고 나갔고,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불기소 방침에 따라 다 없던 일로 하면서 다 끝났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도 현역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란죄 이외에는 기소를 하면 안 돼요. 외환하고 내란. 근데 지금 뭐 내란으로 걸기 위해서 기를 쓰고 있습니다. 내란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뭘 해도 되는데, 지금 사법적으로 먼저 내란을 증명하기 위해서 탄핵에서 내란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랄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계엄이 내란이면은 그때 동원된 사람 계엄군은 내란군일 수 있어요. 윤석열이 주의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서부지법 사태 때 구속되는 영장이 발부받는 사람들은 윤석열 지시에 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또 내란으로 본다면 이 내란은 무엇이고 앞에 계엄 내란은 무엇이냐? 둘 다 내란이야? 그럼 이게 다 윤이 한 거예요? 이거를 다 몰고 내란으로 몰고 싶은 게 민주당 정청래류. 그래서 폭도란 단어까지 쓰는데, 폭도로 불렸던 5.18 때의 사람들이 지금은 민주열사로 돼 있습니다. 응? 그때 그 사람들은 무기고를 털고, 네, 실제로 총을 발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썼던 카빈총에 의해서 숨진 사람 몸에 카빈 총알이 나온 사례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민주화 인사로 돼 있는데, 역사가 그렇게 바뀌는데 지금 서부지법에서는 사람 하나 죽지 않고 총을 쏜 사실도 없는데 이거를 폭력 내란으로 몰고 가? 그럼 계엄 내란은 뭐야? 계엄 때는 그럼 뭐 사람 하나 죽은 게 있어? 이게 내란이야? 네, 저는 이렇게 내란 만들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스스로의 모순에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거침없는 정책들을 하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뭐 자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짝짝꿍이 돼서 대한민국이 애먹이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한 트럼프가 또 주한미군하고 또 따로 연락을 했죠. 그러면서 상당히 거친 산에 김정은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트럼프를 굉장히 영리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가 김정은하고 다시 만나자 하는 거는 지금 김정은하고 푸틴이 짝짝꿍으로 돌아가니까 둘을 이간질시켜서 떼어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뉴클리어 파워라고 딱 인정해주면서 핵 가졌으니 나랑 이야기해.
그러면서 만나게 되면 푸틴이 의심하지. 이간질 시키는 거죠. 본심은 주한미군 보고 제대로 막아라 이러는 거고. 그런 그가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또는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를 좌시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조셉 윤 씨를 대리대사로 보내놨어요. 이제 주한 미국 대사를 보내려면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대리대사를 보내놨습니다. 한국 문제를 바라보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 정치는 한 달이 다르게 바뀝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서 따박따박 답변하고 나니까 또 분위기 바뀌죠. 지금 트럼프는 이 명분주의, 성리학자적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실리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성리학자적 명분론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데가 민주당, 특히 민주당, 주사파들입니다. 그들은 뭐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뭐 어쩐다면서 소수 중에 공산주의 집어넣고 그런 세력들이 커지면 그게 또 대한민국 잡아먹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세력들이 뭐 하는 거는 내란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언론이 따라가고 하면 되겠죠. 지금 몇몇 언론들은 폭도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어요. 언론도 뭐 대세에 끌려가는 거죠. 판사들도 끌려갑니다. 별거 있어요. 판사라고 뭐 대단해요. 그때 다수인 의견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기운이 바뀌면 또 바뀝니다. 계엄내란, 폭력내란, 내란 이렇게 만들고 하는 민주당이 덫에 걸린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한번 던져봅니다. 감사합니다.